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저와 같은 항해사 출신이면서 커피를 업으로 하시는 이치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커핑포스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김광석 거리에서 교동시장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더욱 발전된 커핑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저를 커핑으로 인도해 주셨던 커핑포스트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커핑포스트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은 커핑포스트의 단신을 키 자금을 맡고 계시는 대표님 이치훈 대표님입니다. 커핑포스트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커핑포스트는 주로 원래 만들어진 계기는 제가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테이스팅하는 걸 좋아해서 커피를 테이스팅하는 그리고 좋은 커피를 알리는 카페보다는요 이제 매거진 같은 쪽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커핑으로 좋은 커피를 포스팅한다는 뜻에서 커핑포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 커핑포스트를 시작 전부터 커핑을 개인적으로 형님과 통해서 커핑을 진행했었고요. 지금도 한 2년째 매주 커핑포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기 커핑에 참석을 하면서 다양한 콩들을 느끼고 거기서 제가 만족스러운 콩을 사서 매장에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핑포스트 하면 커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커핑포스트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커핑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커핑을 왜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커핑을 왜 하는지 그리고 커핑 필요성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커핑이라는 작업은 일반 분들이 하시긴 어렵거든요. 국제적인 규정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커핑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커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좋은 생두를 찾기 위해서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도 하고 다양한 나라에서도 생두를 수입하기 전에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 작업을 커핑이라고 하고 커피를 맛있게 먹는 과정은 아니에요. 맛있게보다 다 똑같이 그리고 일정하게 커피의 좋은 점은 더 좋게 안 좋은 점은 더 안 좋게 드러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초반에는 커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커피 맛을 제대로 보려면 그에 맞는 추출법으로 확인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님을 통해 커핑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관된 추출 안에서 다양한 커피의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인 커피 구매를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커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대표님을 모시고 커핑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커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커핑 같은 경우에는 다 산지에서 하는 거랑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도록 규정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보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에 추출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이 보울에 원두를 바로 갈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식으로는 이런 컵이 5개로 진행이 돼요. 5개로 진행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컵이 안 좋은 게 발견되면은 그걸 점수를 더 다운하거나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요. 보통 산지가 아니고 이제 로스터들이 커핑할 때는 5컵이 아니라 좀 심플하게 3컵 정도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다 계량을 해뒀고요. 요 보울 사이즈는 180ml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울은 작을수록 좀 좋습니다. 요즘 샘플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사이즈는 작을수록 좀 좋은 것 같고요. 저희는 요 시라큐스라는 오래된 도자기 회사의 보울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라인딩을 할 건데요. 보통은 그라인딩 할 때 핸드 드립보다 조금 더 가늘게 분쇄를 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갈기 전에 원두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린싱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똑같은 커피를 조금 소량으로 이렇게 계량하고 물을 이제 넣고요. 넣고 린싱할 한마디로 이쪽 원두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린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커핑하는 원두를 계량을 합니다. 이렇게 계량하고 이렇게 덮어두면은 커핑할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방금 이렇게 원두를 분쇄를 했는데요. 보통 분쇄를 할 때 몇 g의 원두를 분쇄를 해야 되나요? 이게 프로토콜에 있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에 맞도록 계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울에 계산했을 때 11.2g 정도로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랑 똑같은 보울을 사시면은 11.2g 똑같이 계량하시면 됩니다. 볼 같은 경우도 꼭 이 브랜드 아니면 커핑 볼만을 사용해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런 컵도 쓸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 커피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냥 들고 쉽게 향도 맡을 수 있고 아로마도 쉽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컵이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대신에 똑같은 사이즈여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스탠다드 방식으로 같은 경우는 5개의 커핑볼로서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개의 커핑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로마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커피의 마른 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제 프레그런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할 때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고요. 여기 가루를 보면은 그냥 가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나는 향을 먼저 맡습니다. 어떤 커핑이든 그쪽 호스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희는 이 보울 자체를 들고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같은 커피지만은 3가지 샘플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향을 맡고요. 네, 이때 나는 향이 커피에서 제일 화려한 편이에요. 지금 베리 쪽의 향이 나는데요. 지금 이건 어떤 콩인가요? 베리 맞나요? 맞나요? 제가 잘못 맡고 있는 건가요? 베리가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베리 맞습니다. 베리 향이 나고 이게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입니다. 그래도 우리 오션스 커피 사장님이 커핑 오래 하셔서 정확하게 아셨네요. 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베리톤이 나오고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향들은 계속 주구장창 맡아도 되나요? 보통 프레그런스는 2번 정도 맡으시면 됩니다. 보통 커핑을 하게 되면 샘플 커피 종류가 6개에서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세트당 2번 정도 향을 맡으면 충분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향을 맡을 때 이제 가벼운 향을 위주로 맡고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이제 무거운 향들을 좀 깊이 있게 더 체크를 하면은 프레그런스 체크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사람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천천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핑 에티켓 같은 경우에는 오실 때 향수를 뿌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강한 향이 날 만한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핸드크림도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핸드크림 바른 손으로 이 커핑 보울을 잡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 사람은 그 향이 많이 합쳐진 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커핑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 세트를 누군가 향을 맡고 있으면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다양한 커핑을 다니다 보면 어떤 곳은 이 커핑 볼을 잡으면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잡아서 오히려 코에 가져다 대고 향을 맡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커핑을 주최하는 곳에 룰을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에티켓을 지키기에 좋은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프레그런스를 충분히 맡았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 아로마 맡는 부분으로 물 붓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물은요 팔팔 끓인 후에
조금만 온도를 식혀서 그냥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94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온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팔팔 끓이고 조금만 이제 식혀서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물을 부을 때부터 이제 타이머를 체크합니다. 타이머를 스타트 누르고 이제 물을 붓습니다. 커피 가루가 모두 다 적셔지게만 부으면 돼요. 소용돌이치게 부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찼지만 이렇게 쭉 붓습니다. 이렇게 붓고 난 다음에 나는 향을 저희는 웻 아로마라고 부릅니다. 가루가 안 갈려 가루를 그냥 갈고 물을 붓기 전에는 드라이 아로마라고 마른 향이라고 부르고, 네, 물을 붓고 나서는 웻 아로마라고 부릅니다. 4분에 보통 브레이킹을 하고요. 브레이킹 할 때 3번 정도 휘젓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나오는 향들이 또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다 합니다. 중간에는 이미 깨졌네요. 자, 깨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크러스트, 막이 스키밍 하기 전에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드 크롭이거나 아니면 로스팅이 너무 약하게 됐거나 또는 너무 세게 향을 맡으면 깨집니다. 흔들리거나. 이제 요렇게까지 끝나면은 브레이킹 아로마까지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키밍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또 요령이 필요합니다. 스푼은 이렇게 딱 겹치고 끝에서 거품만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쭉 드러내고 한 바퀴 돌리면은 많이 사라지지만 지금은 좀 잔액이 남죠. 가스가 많은 원두는 스키밍도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걷어내고 돌리고. 스키밍은 몇 분 때 진행을 하나요? 스키밍 시간은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슬러핑을 보통 10분 정도에 시작하니까 그 전에만 다 끝내면 돼요. 그래서 샘플이 너무 많을 때는 참가자 중에서 스키밍 잘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슬러핑이라는 걸 하는데요. 슬러핑이라는 작업은 커피 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느끼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항상 똑같은 양을 마시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심으로 해서 바디나 맛도 더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 슬러핑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시기 편한 온도 정도, 70도 정도 됐을 때 하는데요. 저희는 10분 정도부터 보통 슬러핑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9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슬러핑이라는 걸 하는데요. 커피를 조금 뜨고 이빨 사이로 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속이고 이렇게 해서 커피 향을 느끼면 됩니다. 첫 번째 슬러핑 할 때 보통 플레이버랑 커피의 여운을 느낍니다. 첫 번째 슬러핑을 하고 15분 정도 지나면은 그때 이제 산미랑 바디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한 20분 됐을 때 전체적인 커피 밸런스랑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슬러핑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한 번 드셨으면 무조건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털어주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다음 컵을 가야 되고요. 만약에 같은 컵을 또 맛을 본다고 해도 내 입에 있는 침이 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생적으로 꼭 이제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커핑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커핑을 진행을 하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커핑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커핑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이치훈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커핑, 앞으로 커핑 문화가 뭐 바라는 점 아니면 사람들이 커핑을 어떤 시선으로 봤으면 하는 점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커핑이라는 과정이 원래는 로스터들이 좋은 생두를 셀렉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생두를 수입하는 사람 말고는 잘 안 하던 작업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일반인들도 커피를 테스팅하는 방법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매주 수요일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많은 커피들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꼭 그거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쓰고 싶은 커피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그냥 진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커피를 가장 쉽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커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대구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 커핑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커핑 포스트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치훈 대표님께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